안녕하세요.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 취업지원관 신희정입니다. 비록 온라인상이지만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 뭐 이런 학교가 있어? 라고 궁금해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 먼저 저희 학교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인천시 동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관광산업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관광영역과 외식조리과, 금융서비스과 이렇게 세 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식음료 서비스실, 카지노실, 바리스타실, 제빵실 등 최신식 실습, 기자재 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건물 한 층을 진로전으로 꾸며서 취업지원센터, 상담실, 진로상담부, 진로활동실, 스터디 카페 등으로 꾸며서 학생들의 취업 지원과 진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관님들 연수에 강의 의뢰를 받고 과연 부족한 제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민 결과 오늘은 제가 취업지원관으로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태도로 일하였었는지, 그리고 취업 지원 시 우수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취업 지원관으로서 유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끝으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취업 지원관이 되어야 하는지 혹은 되고 싶은지 등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주제는 취업지원관의 역할과 책무입니다. 사실 취업지원관으로서의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취업지원관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내가 만나는 학생들이 나로 인해서 그의 삶이 바뀔 수도 있겠구나라는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취업지원관으로서 그럼 나는 어떤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갖추어야만 하나라는 물음을 하게 되었고, 지금도 그 물음에 대답을 찾고자 열심히 하나하나씩 준비해 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취업지원관으로서의 지식과 기술, 태도는 어떤 거일까 되게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지원관으로서 갖춰야 할 지식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취업지도 및 취업지원을 할 수 있는 취업지원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기업 상담 및 채용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취업 관련된 서류를 관리하거나 공문서를 생성할 수 있는 등 행정 처리에 대한 일반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직업훈련 제도 및 진학 지도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학교 교육 외에 직업훈련 교육에 관련된 문의를 참 많이 합니다. 어떤 직업훈련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직업교육 훈련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학생들과 저는 분명히 취업 상담으로 진행했는데 아이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학교 입시에 관련된 질문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입시 전형, 예를 들면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등 대학교 입시 전형 등과 관련된 대학교 진학에 대한 관련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 지도 및 취업 지원, 그리고 기업 상담 및 채용 지원에 관련돼서는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취업 지도 및 취업 지원을 잘 할 수 있을까? 첫째, 구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사전 욕구 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근무 시간대를 선호하는지, 그리고 취업이 시급하지는 않는지, 정말로 취업을 할 의지가 있는지 등에 대한 사전 욕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학생의 일반 사항에 관련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성격, 그리고 학생들이 갖추고 있는 자격증, 그리고 일경험, 그리고 직업 흥미나 직업 가치관, 그리고 성격이나 가족 현황, 그리고 취업 시 방해가 되는 요인 또는 장애 정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실제 학생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동행면접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잡매칭 등을 진행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넷째, 현장 실습 및 취업 관련 업무에 관련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현장 실습 및 채용 동의서를 접수받는다던가 도착신고서 등을 접수받거나 현장 실습 일지 및 출근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표준협약과 근로계약서 등을 체결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업 캠프 또는 취업 특강 등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등 학생들이 취업을 했을 때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취업 지원 제도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및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근로기준법 등 각종 제도 및 법규 등을 숙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수시로 변하는 취업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나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 포털 시스템 등을 운영,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홈페이지에 채용과 관련된 정보들을 게시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업 상담 및 채용 지원입니다. 첫째, 구인을 희망하는 기업과의 상담을 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구인 기업에서 희망하는 근로 조건이나 자격 조건, 그리고 회사의 현황, 그리고 근무 시간이나 급여 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현장 실습 및 채용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현장 실습 및 채용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채용 의뢰서를 접수받는다거나 학생들이 근로하기에 안전한 곳인지 산업체를 방문하거나 또는 산업체를 평가하거나 표준협약 및 근로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기업체에서 반드시 법적으로 진행해야만 하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그리고 산업안전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지 혹은 실시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넷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 셋째, 장애인 고용시설 투자 융자 제도 등 우리 학생을 채용했을 때 기업체에서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구인을 희망하는 기업체를 발굴하여 기업체 채용 설명회 등을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유관기관들과의 업무 협약을 진행하거나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채용 정보를 모니터링하거나 구인처 DB를 구축하거나 운영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인처를 발굴한다거나 채용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취업지원관으로서 갖춰야 할 능력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취업지원관으로서는 이런 능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째, 구직자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둘째, 구인처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셋째,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넷째,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째, 구직자를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학생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달 단계상 청소년기의 특성, 장애 학생의 특성 등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 개인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직업 심리검사 도구 등을
활용하여서 해석과 적용 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개인 상담 및 집단 상담 등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구인처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인 기업에 대한 기업 분석 및 직무 분석 등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채용 정보를 검색하거나 가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고용센터 또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등과 같이 업무를 협업하여서 채용 정보라든지 각종 사업을 같이 협업하여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 업무 수행 능력입니다. 컴퓨터를 활용하여 공문을 생성한다던가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거나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취업지원관으로서의 갖추어야 할 지식과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많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아직 한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취업지원관으로서 갖춰야 할 태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생각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이런 생각 플러스 지원관님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진행해 나가시면서 수정, 보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업지원관으로 갖춰야 할 태도, 첫 번째, 담당 교사와의 협업입니다. 담당 교사 또는 부장님과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취업 추천 업무를 진행해 나갈 때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학생들과 취업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라포 형성이 잘 되어서 학생들의 중요하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럴 때 학생들의 비밀 유지, 그리고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수두룩하게 적혀져 있는 취업 관련된 서류들은 이런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셋째, 학생들에게 양질의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변화되는 노동시장의 흐름 그리고 각종 취업 지원 제도 등을 발빠르게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취업 지원관으로서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유관된 기관에서 관련된 교육 등을 받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업 지원관으로서의 사명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취업 지원관으로서의 사명은 제가 저의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재직 중인 여가국제관광고등학교 취업지원관으로 입사 시 제가 직접 작성했던 사명선언문의 내용인데요. 저는 제 스스로 취업지원관으로서 갖춰야 할 사명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나는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 취업지원관으로 다음과 같이 나의 사명을 선언한다. 나는 내가 만나는 학생의 길라잡이이다. 하나, 나는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 학생들이 꿈꾸고 도전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일에 최선의 가치를 두겠습니다. 하나, 언제나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여 학교와 학생들의 긍정적인 성장을 돕겠습니다. 하나, 취업지원관으로서의 전문성을 함양하여 학생들의 취업, 진로지도 및 취업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처럼 취업지원관으로서 나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것인가 스스로 규정한 나만의 사명선언문을 여러분들도 작성해 보시길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주제는 취업 지원 시 운영 사례입니다. 제가 강의 의뢰를 받았을 때는 취업 지원 우수 사례를 발표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우수라는 단어를 붙이기에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수라기보다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운영 사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진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채용 설명회를 운영했던 사진입니다. 담임 선생님들 대상으로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왼쪽 사진은 GS네트워크스와 재능대학교 유통물류학과의 일학습 병행제로 물류관리직 채용 관련한 채용 설명회를 개최한 사진입니다. 꼭 이렇게 채용뿐만이 아니라 기업과 대학이 또는 고등학교가 연계된 사업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옆에 사진은 스태츠치페 코리아 생산직
채용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던 사진입니다. 이렇게 채용 설명회를 통하여 기업체 채용 정보를 담당 선생님, 특히 3학년 담임 선생님과 그리고 학생, 학부모님들에게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채용 설명회는 이례적으로 채용 설명회로만 끝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보다는 채용 설명회를 실시하였다면 그 후속 작업으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취업 연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채용 설명회와 실제 채용 절차 등을 같이 진행할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진은 유관기관과 연계 사업을 추진했던 활동 사진입니다. 취업지원관으로서 갖춰야 할 능력으로 제가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렇게 활용하였습니다.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공유를 통해서 진행했던 다양한 사업들을 사진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인천시청 그리고 인천시 일자리종합센터와 함께 사업 담당하시는 분들과 업무 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취업 특강 등의 사업을 진행했던 사진입니다. 연계 사업의 일환으로 이동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실제 취업 지원관 혼자서 많은 학생들의 취업 상담과 잡 매칭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일자리 기관에 방문해서 구직 상담을 받기란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버스가 직접 학교에 찾아와서 취업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였었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은 인천시 일자리 종합센터에서 일자리 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이렇게 취업 특강, 이동 상담 등의 연계 사업이 끝난 후에 사업을 연계했던 기관들과의 운영 평가회를 개최해서 운영 실적 및 결과를 평가하고 추후 사업의 지속 여부 등을 의논하고 있는 운영 평가회 사진입니다. 이렇게 연계 사업 후에는 운영 평가회를 꼭 가지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사진은 기관 및 또는 기업체 등과의 업무 협약 체결 후 후속 사업을 실시했던 사진입니다. 대부분 많은 학교에서 기관 또는 기업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는 일회성으로 업무 협약으로만 끝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면 반드시 후속 지원 사업으로 채용으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인천관광공사와 간담회를 통해서 실무진들과 협의를 통해서 학교와 공사가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지 사업 방안을 모색하였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는 이렇게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담당자와의 협의를 거쳐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에서 채용 박람회를 했을 시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렇게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에서 채용 박람회 운영 시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면접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고 실질적으로 채용으로까지 연계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고졸 취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한 인식의 전환, 그리고 학교와 학과에 대한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관에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운영 중인 미니 클러스터 간담회에 참석하여 이런 간담회에 참석한 대표님들을 대상으로 특성화고에 대한 설명과 홍보, 그 다음에 현장 실습 및 채용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렇게 업무 협약을 맺으셨다면 협약 후에는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것을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진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연계하여 진행했던 연계 교육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복교 프로그램 운영 사진인데요. 현장 실습 및 취업으로 기업체에 나갔던 학생들이 안타깝게도
회사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학교에 돌아와서 학교에 잘 적응하고 또 다시 기업체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처럼 기업체에 나가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관리와 교육은 꼭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취업지원 운영 사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취업지원관으로 활동 시 유의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유의사항 1, 바로 기록 문서화입니다. 메모와 기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취업지원관 업무를 진행하면서 기업체와 학생을 상담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런데 상담 이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달하지 않았던 내용들도 와전되어 저에게 다시 되돌아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또는 학생 상담 시 반드시 상담 내용을 상담 일지로 남기거나 안내할 내용들이 발생하였다면 가급적 A4지 한 장의 안내문으로 작성하여 공지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현장 실습 안내문, 기업체용, 학생용이라든지 채용 절차, 채용 시에 필요한 서류 등을 A4지 한 장으로 작성하여 학생 및 기업체에 전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의사항 2, 사전 확인입니다. 업무를 하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기업체와 학생들이겠죠. 특히 기업체를 방문한다거나 협약식 또는 협의회를 진행한다거나 동행면접 등을 진행하는 경우 기업체와의 약속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반드시 약속일 2, 3일 이전에 시간 및 장소 등을 재확인하고 약속 당일에는 반드시 다시 한번 기업체 담당자와의 통화를 통해 시간 및 장소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간혹 기업체에 시급한 일이 생겨서 담당자가 긴급히 출장을 가야 한다거나 불참석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팅 시 필요한 서류를 누락된 것이 없이 잘 챙겼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정말 꼭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3, 읽고 또 읽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읽고 또 읽으셔야 합니다. 취업지원관으로서의 역할 중 하나를 꼽자면 정보 전달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학생과 기업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정말 읽고 또 읽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체와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정보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는 각종 제도 및 절차, 채용 공고, 공문 등을 꼼꼼히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채용 공고문의 자격 기준을 꼼꼼히 읽고 해당 자격에 미달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사전에 추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겠죠. 또한 근로계약서 및 협약서 등을 체결할 때 사전에 틀린 내용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유의사항 4, 정확한 정보 제공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유의사항 3, 읽고 또 읽자와 연결되는데요. 읽고 또 읽은 내용을 정확하게 정보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각종 매뉴얼 또는 지침에 대한 안내라던가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라든지 취업 관련 정책 그리고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학생과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학생과 기업체에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서 서로 난감한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난감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은 필수겠죠. 유의사항 5, 중간 체크입니다. 사업 및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사업 담당자들과 업무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협의회를 진행한다 하면 협의회 운영 시 참석자 변동은 없었는지, 강사에게 정확한 시간과 장소가 제대로 공지되었는지, 그리고 행사 진행에 있어 변동사항은 없는지 등을 담당자들과 함께 중간중간 꼭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취업 지도 시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준비성이 투철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취업 지도하실 때에는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 일까지 우리 학생들이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지 중간중간에 꼭 미리미리 체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취업지원관으로서의 역할과 책무, 그리고 취업지원 운영 사례, 유의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취업지원관이란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각자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취업지원관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엇라고 정의하고 싶으실까요? 제가 생각할 때 취업지원관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앞에서 잠깐 사명 선언문 때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있어 취업지원관이란 길라잡이인 것 같습니다. 길라잡이의 사전적 의미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만나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지원관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저는 이 일을 하고 싶지만 뭘 준비해야 할까요? 또는 저는 이런 병을 앓고 있는데 취업이 가능할까요? 또는 저는 이게 정말 부족한데 취업이 정말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들에게 방법을 제시해주고 길을 안내해줄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치만 누군가의 길을 인도하는 일이란 참 어렵고 책임감 느껴지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보람되고 행복한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를 만나는 학생들 중에 단 한 명의 학생이라 할지라도 저를 만나 삶의 터닝 포인트 되는 지점을 만날 수 있게 된다면 저는 취업지원관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생각하는 취업지원관에 대한 정의에 대해 들으셨는데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각자 현장에서 근무하시면서 취업지원관이란 무엇인지 그 정답을 찾아 나가실 수 있기를 제가 멀리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업지원관 신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